네, 2021년 2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설 연휴가 시작됐는데 오늘은 좀 지겨운 정치 얘기를 빠져서 안보, 군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경항모 도입 서둘러라. 경자를 띄어내도 좋다. 이겁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으로 합동참모회의를 열어서 한국형 경항모 소요를 확정지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기를 도입할 때는 해군에서 먼저 해군에서 이런 게 요구하면은 육해공군이 각자 요구하게 되면 쓸데없는 무기를 중복으로 할 수 있으니까 합참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필요하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해가지고 기재부랑 상의해서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합참의 소요 결정인데 합참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중기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자 국방일보는 미래 전장이 게임 체인저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한국형 경항모가 들어오면 미래 전쟁에서의 게임을 바꿀 수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경항모가 필요한 근거로는 대북 군사 억제 및 격퇴, 주변국 항모 전력에 대응해야 된다. 유사시 해상교통로 보호다. 이렇게 세 가지가 거론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해군이 고무가 돼가지고 부석정 해군총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경항모 등 미래 전략 확보에 박차를 기해야 한다. 경항모와 함께 미래 해군력 건설을 위한 다양한 전력들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왕 이렇게 얘기하신 거 부총장한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경자 떼고 말씀하십시오. 앞으로는 경자가 앞으로 해군을 제약할 겁니다. 그냥 경항모도 항모에 포함되니까 항모라고 표현해 주실 것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해군에서 이 항모의 모습을 일단 그림을 그렸습니다. 2033년쯤 3만 톤급으로 일단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길이는 250m 이상, 함재기는 F-35B 스텔스기를 태우겠다. 헬기도 필요하죠. 헬기 F-35 합쳐갖고 한 20대를 탑재하겠다. 이 중에 F-35B는 한 12대가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함재기를 포함해서 총 배, 무기 비용은 한 5조 원 정도 들어갈 거로 봅니다. 자꾸 경항모라고 하는데 경항모라고 하지 말고요. 지금 사실 해군에서 바라는 건 3만 톤이 아니라 4만 톤이거든요. 해군에서는 처음에는 작게 해서 예산이 적은 것처럼 해야만 기재부라든지 방사청에서 통과시켜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키워가려는 생각인 것 같은데 그런 전략이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가급적이면은 3만 톤 하다가 진짜 3만 톤에 덫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한 4만 톤, 5만 톤 이렇게 툭툭 던져갖고 오히려 방사청이나 기재부에서 깎아서 4만 톤, 깎아서 5만 톤 가도록 하는 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론을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해군에서는 경항모 도입 타스크포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4일 날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충남대에 해양안보 포럼이라고 있는데 그곳 주체로 국가안보의 핵심 전략 자산 경항모의 필요성 이걸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우선 그 전에 항공모함을 우리가 필요한 항공모함 모델을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저도 한 몇 달 전에 항공모함을 하면서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을 염두에 두자 그랬는데 한 6만에서 한 7만 톤으로 봐야 되죠. 그 정도 되죠. F-35B를 탑재합니다. 많은 오해가 있는데 미 해군이 만든 스텔스 전투기는 F-35C입니다. 록히드 마틴이 제작했죠. 근데 F-35C를 탑재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미국의 니미츠급밖에 없습니다. 네. 니미츠급 항공모함이 딱 맞도록 만든 게 F-35C이기 때문에 이 F-35C를 가지고 다른 나라가 항공모함을 그리면은 모양이 잘 안 나와요. 결국은 F-35B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용한 항모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퀸 엘리자베스는 작전에 따라 헬기를 더 싣고 덜 싣고 차이가 있으니까 40에서 60대의 F-35B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F-35B는 F-35B가 없나요? 제 비행기 모델 다 어디 갔나? 없네요. 이렇게 단거리를 떠서 이렇게 뜰 수 있습니다. 활주를 충분히 안 날아가고도 뜰 수 있습니다. 이 꼬리 쪽에 있는 엔진을 밑으로 분사시키면 위로 뜰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거리 및 수직 이착륙기라 그러는데 기존의 F-35C라든지 F-18EF 같은 함재기들은 우리 여러분 새총 어릴 때 쏴봤죠? 탁 쏘면은 돌이 날아가잖아요.
이 세척 역할처럼 탁 비행기도 물론 엔진이 있으니까 제 힘으로 확 날아가지만 그러한 비행기를 세척에 넣어서 탁 쏴주는 게 이게 캐터펄트, 사출기라 그러죠. 함재기는 엔진을 풀 파워로 겁니다. 와 날아가려고 그러는데 조종사는 브레이크를 꽉 잡고 있어요. 그러한 거를 캐터펄트로 딱 묶어가지고 탕 쏘면서 조종사는 브레이크를 띄는 겁니다. 그러면 엔진 파워에다가 이 사출기 파워 붙어갖고 팡 날아가는 게 항공모함에서 비행기 띄우는 거거든요. 캐터펄트가 있는 항공모함은 현재 미국의 니미츠급, 프랑스의 샤를르 드골급만 있고 다른 나라 뭐 중국이나 러시아, 영국은 없습니다. 영국은 그래서 수직 이착륙기를 씁니다. 네. 수직 이착륙기가 좀 더 잘 뛰게 하기 위해서 스키 점프대에 이렇게 쭉 해서 쑥 올라가는 거 있죠. 활주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는데 퀸 엘리자베스 함에다는 스키 점프대까지 해놨어요. 네. 근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경항모에는 스키 점프대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 하면은 헬기를 탑재하는데 헬기는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 배에는 해병대를 태워서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형 경항모 조감도입니다. 퀸 엘리자베스의 스몰형으로 보면 되는데 이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비행장이 나와요. 비행장이잖아요. 비행장에는 비행장 뜨고 내리고 관제하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제탑. 그런 것만 이제 가판위로 솟아오르고 나머지는 다 밑에 감추는 게 밑에 집어넣는 게 비행기 충돌을 막겠죠. 그 솟아오른 걸 함교라 그러는데 경항모는 현재 함교를 2개를 삐쭉이 올렸습니다. 근데 제일 구석 한쪽에다 밀어놨죠. 그래야 가판을 넓게 쓰죠. 그리고 이 비행기들이 가판에 내리면은 바로 엘리베이터에 실어갖고 배 밑으로 집어넣어서 배 밑이 이제 일종의 경락고입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도 이 함교가 있는 쪽, 지금 그림 보시나요? 그쪽에 집중해갖고 앞에 뒤에서 바로 쭉 내려가서 뱃속에 집어넣게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뜨고 내리는 F-35B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죠. 그리고 이 배의 앞부분에는 거기에는 비행기가 뜨고 내리지 않게 하고 약간의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거기에는 해공 함대공 미사일, 그러니까 적기가 날라왔을 때 항공모함을 공격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적기를 맞추는 함대공 미사일 해궁입니다. 한국형. 한 30발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거 수직으로 쏘니까 수직 발사대를 집어넣는 거죠. 그거를 가판 밑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공이 잡지 못하는 적기나 적 미사일이 더 근접해 날라오면 그때는 뭡니까? 이 두루룩 쏴서 맞춰야 해야 되잖아요. 그걸 CIWS,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lose in Weapon System이라 그러는데 뭐 이게 골키퍼 시스템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입니다. 그걸 갖다가 함미와 함수에 하나씩 배치해서 마지막으로 방어를 할 겁니다. 뭐 이러한 개념은 그냥 대충 그려본 거고 막상 만들게 되면은 뭐 더 집어넣을 수도 있고 덜 집어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항공모함의 약점이 뭡니까? 워낙 덩치가 크니까 상대가 전투기가 날라와서 공격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해궁으로 적기는 잡고 그 뚫고 들어온 놈이 있으면 CIWS로 잡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나타 시스템입니다. 소나타가 자동차 이름인데 우리 군에서는 뭔가 하면은 적기가 우리 항공모함을 향해서 미사일을 쏘려고 하게 되면 우리 항공모함한테 레이더파를 딱 맞추잖아요. 그 추적 레이더잖아요. 그걸 레이더파를 타고 미사일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기도 날라올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레이더파를 쏘는 쪽에다가 지지직 전자파를 쏴버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오던 미사일도 땅대로 가죠. 바닷물로 가거나 뭐 자기네 편을 때리거나 네, 이런 겁니다. 이렇게 무력화하는 전자전장비가 소나타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 경항모에는 해공 미사일과 CIWS 그 다음에 소나타를 탑재하겠다. 이렇게 해서 방어 시스템을 갖추겠다. 공격 시스템으로는 함재기가 날아가서 때리는 겁니다. 여기 특별히 공격용 미사일은 없습니다. 아까 해공은 방어용 미사일, 적기가 오면 맞추는 함대공. 함정에서 쏘는 공격형 미사일은 함대지입니다. 함대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교는 아까 가판에 솟아오른 지금 그림 나오죠. 거기에다는 에이사 레이더를 탑재합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이지스함에 탑재된 레이더로 보시면 됩니다. 스파이 3 레이더를 탑재하겠다는 건데 이 레이더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지금 저는 사람이죠. 저는 2개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하나 휙 지나가면 제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움직이면서 따라가거든요. 고개도 물론 돌이지만 눈동자 쓱 따라갑니다. 근데 워낙 빨리 지나가면 제 눈이 움직이는 속도가 늦어요. 고개가 늦어서 빨리 가는 건 못 봅니다. 근데 이 곤충의 눈은요, 눈이 한
이 눈알 자체가 수백 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눈알은 이쪽 각도만 보고 지나가면 그 다음 눈으로 봅니다. 그 따라락 다 봅니다. 따라서 곤충들은 요만큼 작은 다른 곤충을 잡아먹죠. 그 왜 혀가 촥 나와서 잡아먹는 그런 동화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눈의 개념을 가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잠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는 레이더를 쏘는 그 기능들이 좁은 각도로 쭉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날아가면 그거 쪼르륵 잡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서 맞출 수가 있는 미사일을 쏘는 거죠. 그런 레이더를 탑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방어 시스템을 완성하는 거죠. 이러한 경항모를 만들어 보겠다는 게 우리 해군의 목적인데, 이거를 위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때 부석정 총장이 한영사를 하면서 위기가 시작되는 곳이 바다라면 그 위기를 막는 것도 바다여야 한다. 그런 연설을 했고, 경항모는 해상, 공중, 지상 전력이 함께하는 합동작전의 결정체이자 국가 위상을 높이고 해양 주권과 국익을 수호하는 국가 전략 자산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합동작전은 이제 국가 두 나라 국가 군대가 같이 작전하는 건 연합작전. 육군과 해군, 공군, 우리나라의 같은 군이지만 육해공군이 따로 있잖아요. 그게 같이 하는 작전은 합동작전. 육군 안에 가게 되면 보병과 포병과 공병이 있죠. 이러한 제병과들이 같이 하는 작전, 같이 한다면 협동작전. 제병과 협동작전, 합동작전, 연합작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동작전의 결정체이자 이렇게 설명한 거고요. 장차 미 해군과 같이 한다면은 연합작전의 결정체는 안 되겠죠. 그 미 해군에 니미츠급 항모가 있으니까 부결정체는 될 것이다. 뭐 그런 설명이겠죠. 이 세미나에서 관심을 끌었던 발표자는 해군 기참부장입니다. 이분이 결국은 해군의 미래를 만드는 사업을 총괄하는데, 정승균 소장이 경항모의 작전 전략적 유용성이라는 제목을 갖고 발표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생명줄인 해상교통료는 1일 차단 시 3,100억 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한다. 15일 차단하게 되면 제철 산업, 제조업, 건설업이 마비가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석유가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우리는 깨갱이죠. 뭐 식생활과 대중교통 제한 등 사회 혼란이 야기되고 100일 이상 차단되면 국가 경제가 붕괴된다. 맞죠? 대한민국의 수출품의 95%가 바다라고 하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원자력 빼게 되면 석유인데, 석유가 들어와야 살잖아요. 바다로 들어오는데 그거 막히면 우리는 뭐 100일 이상 못 버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굉장히 에너지를 우습게 보고 뭐 해상풍력 뭐 이런 거 하는데, 원자력 이런 거 경시하는데, 지금 이거 차단되면 우리 바로 죽어요. 식량하고 에너지는.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깊은 땅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석유를, 원유를 저장해 놓은 게 있습니다. 미국은 한 100일 정도를 사용치를 하는데, 우리는 또 한 100일 목표로 가다가 요즘 뭐 줄여놓고 30일 했다가 그 쓸모없다 도로 꺼내 쓰자 그러고, 요즘은 그런 비축기지를 또 문화 비축기지로 돌려서 뭐 이렇게 이상하게 문화 행사하는 용으로 쓰는데, 저는 왜 저러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건 그렇고요. 그 다음에 경항모가 있으면 전평시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대테러 작전, 그 다음에 배가 워낙 크니까 많은 물자를 싣고 가서 재해 재난 작전을 할 수 있죠. 참고로 일본에서 후쿠시마 사고가 났을 때 미 해군 부대는 핵전쟁을 염두에 두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항공모함이 근처에 와서 거기서 어떤 그 방제 부대들이 작전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피난시켜야 되니까 항공모함으로 빼낼까 뭐 그런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작전을 우리가 항모가 있으면 할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외에서 우리 교민들을 구해 오거나 하는 포괄적 작전,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못하던 작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는 의견,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 뭐 그래서 어떻게 잘해보자 그랬고, 브루스 벡터 교수, 텍사스 주립대학인데 오스틴에 있는 게 아니고 안젤로에 있는 대학에 계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화상으로 발표를 했는데, 코로나 때문이겠죠. 인도, 중국, 일본은 이미 경항모를 보유했거나 확보할 계획이 있다. 한국도 뒤처지지 말라. 경항모가 있으면 전력 투사, 프로젝션, 대규모 초수평선 작전. 이게 뭔가 하면은 땅에서 보게 되면 지구가 둥글잖아요. 그 수평선이 보이잖아요. 수평선 너머에서는 뭐가 있는지 보이죠. 거기서부터 비행기를 이용해서 쫙 부대가 날아와서 상륙해버리는 겁니다. 공중상륙을 하는 거죠. 공중에 와서 여기서 딱 타고 뛰어내리는 거죠. 그럼 뭐 순식간에 바다에, 해안에 있던 부대는 점령당하는 거죠. 그게 초수평선 상륙 작전입니다. 평화유지 작전 등 다양한 작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분도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충남대에 계시는 제가 좋아하는 국가안보융합부의 길병옥 교수가
이제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했습니다. 경항모 전단 건설은 국방 뉴딜 정책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된다는 얘기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영국에서도 항공모함을 했으니까 거기에 견줘서 보게 되면 조선업 산업으로 20조 원, 또 함재기가 들어오니까 항공우주 산업으로 2.7조 원, 도합 경제에 파급되는 효과가 35조 8조 원이 있다. 항공모함 하게 되면 이런 경제가 일어난다. 또 새로운 무기들을 개발해야 되니까 새로운 무기 개발로 442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다. 그리고 경항모 건조 사업 하게 되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서 또 이렇게 돼서 또 우리나라 방위가 발전하니까 선순환적 생태 환경이 조성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길 교수님 의견입니다. 근데 이와 별도로 이제 조금 비판적인 의견도 있었죠.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역시 기자들이 글 쓰는 사람들이 날카롭죠. 세계일보의 박수찬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다, 좋은데 이 우리 항공모함을 딱 보니까 전투기, 함재기가 있고 헬기가 있다. 그 다음에 뭐 CI 그 근접 방어무기 체계, 해공, 뭐 A살, A다 다 좋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함재기가 떴을 때 싸우려고 하려게 되면 그걸 봐주고 지휘하는 경보기가 있어야 되는데 경보기가 없지 않느냐? 미국 항모에는 E2라고 하는 경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뜨고 내리는 함재기들을 다 작전해 줍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영국은 헬기를 이용해서 경보기를 씁니다. 중국의 산둥함 항공모함도 역시 헬기를 사용하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없지 않느냐. 현재 나오는 얘기는 F-35B 한 대에다가 감시 정찰 장비를 붙여서 그렇게 쓰겠다 그러는데, 그러면 12대밖에 못 해오는데 한 개 빼면 11대 갖고 작전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전투력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F-35B는요 수직으로 뜨고 내리다 그런 기능을 많이 넣다 보니까 그 스텔스기로 가게 되면은 이 비행기 뱃속에다가 J담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야 레이더에 탐지가 안 되는데, 그 집어넣는 무기 창이 F-35A나 함재기인 C보다 작습니다. J담을 작은 걸 넣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그러면 작전하러 갔을 때 작은 폭탄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대마저 빼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의견을 밝혔고요. 그러나 이제 이분 판단은 우리 공군에 E737 PSI가 4대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좀 쓰면 되겠다. 앞으로 공군이 추가하도록 더 2대를 갖고 온다고 하니까 그나마 희망적이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PSI가 비행기만 덜렁 갖고 오고 이제 우리 군끼리 또 미군하고 막 통신을 하면서 싸워야 되잖아요. 통신할 때 그 시스템이 비밀리에 잘 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미군이 만든 게 링크 16입니다. L16이라고 하는데 그게 미군이 발전시키면 우리도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그걸 개량해야 되고 또 적기하고 우리 아군들을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걸 피하 식별 장치인데 Identification, Friend and Foe, 적과 나를 빨리 구별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을 개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충분히 안 돼 있었으니까 빨리 해라,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항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주변국을 의식해서 해상 우세를 점하기 위해서 경항모를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2033년에 경항모를 도입하면 우리나라가 해상 우세를 점할까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이미 일본은 큰 거 도입하고 있고 중국은 도입했는데 우린 따라가 봐야 맨날 뒷북이지. 그렇진 않다. 그러니까 그건 확실하게 알고 가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동풍 미사일을 개발해 갖고 이 함대 세력이 오게 되면 빵 쏴서 함대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핵미사일로. 그 다음에 또 매우 속도 빠른 크루즈 미사일은 비행기지 않습니까? 보통 미사일은 이렇게 쏘면 이렇게 올라갔다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서 때리는데 비행기하고 크루즈 미사일은 이렇게 수평으로 날아오잖아요. 속도가 느리니까 이거 맞추기 쉬워요. 근데 지금 아주 극초음속, 이것처럼 빨리 날아가는 그러한 크루즈를 만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날아와서 배를 때리면 꼬르륵이죠. 그런 걸 개발하고 있는데 오히려 표적이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라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경항모를 만들면은 미국 항공모함이 주도하는 작전에 참여하는 보조적인 함정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작전만 하게 되면 곤란하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또 저희 주간동화에 우리 국방 전문가인 신영균 박사가 또 쓴 글도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그분은
아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기대해서 경항모를 도입한다 그랬는데 이 경항모 한 척 가지고는 이 세 가지를 다 이룬다는 건 착각이다. 어렵다. 그 다음에 F-35 12대죠. 이거 갖고 대북 군사 억제를 하고 격퇴를 하고 주변국 항모 전력에 대응한다고 보는 것도 역시 무리다. 해상교통로 안전도 무리다. 우리는 결국 이러한 목표를 이루려면은 미국식 니미츠급 10만 톤급 정규 항모가 있어야 가능한데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이 경항모에는 결국 태우는 게 수직이 2차 감기 F-35B인데 이거는 아까 F-35C나 A에 비해서 딸리니까 해상에서 약간 우세를 점하는 제함 기능이지 그 이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건 알고 가자는 겁니다. 그 F-35B는 다시 얘기하지만 F-35C 미 해군이 쓰는 함재기 또는 FA-18보다가도 스텔스 기능은 날지 모르지만 무장 능력은 떨어진다. 그건 알고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 경항모에는 캐터펄트, 사출기 이게 없다. 그리고 일본이 항모 보유한다고 해서 우리 항모 보유하는 건데 결국은 뒤따라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이 점점 해군력을 키우면은 우리가 항공모함 키워도 해상교통도 방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로 오는 바닷길은 중국 해안을 지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우리 항공모함이 가면은 중국에선 지상에서 중국 전투기들은 제2로 나가거든요. 섬멸하다 할 때 섬자를 씁니다. 섬 16이 날아올 텐데 그럼 우리 함재기들이 과연 싸울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함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로 개발하고 있다 중국은. 네. 미국은 물론 할 수 있죠. 미국은 지금 정규 항모를 쓰고 거기에는 F-35C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F-35B를 싣는 상륙모함 해병대용인데 그것도 아까 퀸 엘리자베스보다 작지만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20대 이상을 실으니까 미국은 작전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이제 F-35B를 싣는데 한 20대 이상 싣는 거 큰 거를 하니까 그리고 또 오키나와가 남쪽에 있어서 거기서 경보에 띄울 수 있지만 우리 경보기는 못 가지 않느냐. 우린 차원이 다르다. 그러면 이제 신 박사나 우리 박수찬 기자의 의견을 종합하면 한국 해군이 생각하는 경항모는 12대의 F-35B 플러스 헬기 도합 20대 싣는 게 아니라 4만 톤급 이상으로 가서 20대 플러스의 F-35B를 싣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으로 여론을 일으켜야 되죠, 해군은. 네, 저는 한 20년 전에 대양해군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뭐 저 혼자 소설을 쓴 건 아니고 그 당시 안병태 제도 총장님들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을 뵙고 의견을 들어 썼는데 그때 이제 한국 해군의 목표가 항공모함이었죠. 그 꿈을 지금 이루는 단계로 가 있습니다. 지금 주변국을 의식해서 우리 항공모함이 너무 작아서 만들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핵이 있으니까 대한민국 군 건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공모함으로 가야 됩니다. 왜 가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위협은 북한입니다. 우리 군대는 현재 북한을 방어하고 유사시 군사적으로 북한을 통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뭐 슬록, 해상교통로라든지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 도와주는 포괄적 안보 위협 대응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 우리 군의 목표는 군사력만으로 어쩔 수 없이 군사력만으로 통일을 해야 될 때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북한 정권이 붕괴했거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희생되거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 우리 군은 북한 지역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휴전선에 있는 우리 지상작전사령부의 통제를 받는 이쪽에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6군단, 뭐 8군단, 3군단 이런 부대들이 쫙 올라간다. 뒤에 있는 7기동군단이 올라간다고 할 때 그냥 올라가면 안 되겠죠. 강력한 우리 포병과 미사일 부대의 지원을 받으면서 올라가야 되죠. 근데 그거 갖고 안 되죠. 우리 공군의 전 전투기가 올라가서 스트라이크 패키지를 하면서 초토화시켜주면서 올라가야 우리 육군이 안전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진지에 있는 인민군들의 저항이 꽤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의 대공 미사일도 상당히 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군기들이 작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권투 좋아하시죠? 상대방을 스트레이트로 막 치고 하면은 상대방도 가드 올리고 이렇게 막으면은 효과가 적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훅을 치지 않습니까? 훅. 옆구리를 치면은 헉 하고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가드가 내려오면 그때 이제 턱을 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이렇게 배를 때리는 어퍼커트를 치고 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전쟁도. 바로 그런 작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우리 군에서는 우리 군의 지금 육군의 약점을 좀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1군하고 3군을 통합해서 지상작전사령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통합 지휘할 수 있는 육군 사단수가 몇 개입니까? 그건 한 20개 될 겁니다. 이렇게 많은 부대가 전쟁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나 많은 물자를 쓰겠어요. 그 물자를 쓰는 부대를 군수지원사령부가 해주는데 군수지원사령부가 너무 약합니다. 예, 우리 군대가 지금 제자리에서 싸운다면은 뒤에서 자동차가 와서 보급하니까 상관없지만 적지로 들어간다면 위험한 데에서 막 무기를 줘야 되는, 식량을 줘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린 주먹만 크고 뒤에 보급부대는 너무 약해요. 그럼 병사들이 자기 배낭 지고 짊어지고 가는 거 떨어지고 나면은 그다음 어떻게 할 거냐요. 보급을 해줘도 못 싸우면 죽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북진 부대가 7기동 군단인데 이 7기동 군단이 부릉 하고 올라가면 기름을 얼마나 먹겠어요. 그걸 쭉 보급해 줘야 되는데 우리 1군수 지원사령부가 할 수 있겠느냐. 제가 늘 이게 궁금증이고 불만입니다. 이게 미국도 이라크 전쟁을 할 때 보게 되면 미 3, 4단이 기동부대거든요. 쫙 들어갔는데 그걸 보급 지원해주는 지원사령부가 못 따라갔어요. 처음엔 막 따라갔죠. 근데 점점 깊이 들어가니까 갔다가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도 거리도 멀어지니까 못 따라갑니다. 보급이 늦어지니까 3, 4단이 어느 날 작전 안 하고 놀았어요. 그 다음에 보급이 되니까 들어갑니다. 따라서 한국 육군도 통일을 염두에 둔다면 빨리 군수 지원 부대를 확충해야 됩니다. 저는 전방에 있는 상비사단마다 한 개의 군수 지원 여단이 붙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렵다면 군단별로라도 군수 지원 여단이나 군수 지원 사단을 붙여라라고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미국 육군은 대한민국에 2사단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2사단 말고는 8군이 있는데 뭐 그 부대들은 뭐 이러저러한 부대인데 2사단이 핵심 부대인데 2사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같은 사단급 부대인 19지원사령부가 대구에 와 있습니다. 미군이 이러니까 기동작전이 돼서 확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은 다시 말씀드리면 보급 능력이 딸리니까 유사시가 되면요. 빨리 올라가서 적진을 점령해야 돼요. 질질 끌면은 보급 못 해갖고 장기전이 되면서 아주 지루한 전투가 되면서 희생이 커집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올라가야 되죠. 빨리 올라가려면 아까 말한 대로 7기동군단을 앞세운 지상작전만 해서는 안 되고 옆으로 치고 배를 치는 어퍼커트와 후크를 치는 전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잘했다고 하는 게 한 달 전쯤에 이 방송에서 했는데 육군이 제2 공수사단, 그날은 제가 공수사단이라고 보도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2 신속사단입니다. 제2 신속사단 창설은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신속사단은 앞으로의 목표는 겁니다. 우리 공군의 수송기하고 헬기, 육군의 헬기에 태워갖고 우리 공중무쇠를 점한 상태라면은 적진을 넘어서 저 깊숙한 100km, 200km 돌아서 거기서 양 사단 하나를 떨어뜨려갖고 거기서부터 거꾸로 쳐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북한이 앞만 막고 있다 뒤에서 오니까 하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죠. 그럼 이 부대는 육군 부대로 만들었는데 이걸 태우고 갈 공군 전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공군 기동 정찰 사령부를 확대해서 거기에 수송기를 확대하고 또 육군도 헬기 전력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대들이 북한인들과 작전하게 되면 많이 먹고 쓸 거 아닙니까? 그럼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공중으로 보급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 공중 보급 군수 지원 부대도 만들어서 같이 훈련시켜야 됩니다. 저는요, 지금 육군에서 이 신속사단을 만드는데 이 신속사단을 빨리 공군으로 전군시켜라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요. 공군 부대로 두라 이거예요. 해병대가 해군에 있듯이 공중으로 투입하는 부대는 공군에 둬라. 육군 특전사는 육군이 갔대. 이건 조금 특전사하고 이 공중 신속사단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육군의 포병들은 뭐 5km, 10km 이렇게 포탄이 날아가잖아요. 많이 날아가야 뭐 100km인데 전투기들은 100km, 200km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가 쏘는 건 현무는 뭐 800km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무가 날아가는서 때리는 지역이나 공군이 때리는 지역이 같은 지역인데 또 하늘은 같은 하늘로 날아가요. 그러다 보면 우리 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 비행기가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육군의 미사일 사령부도 공군으로 옮겨서 공군이 하늘 작전은 다 담당하게 해라. 그리고 북한이 쏘는 미사일을 잡기 위해서 공군이 방공 유도탄 부대가 있는데 패트리어트하고 뭐 그런 거, 우리 철매 이런 거. 그래 방어도 하고 때리는 작전을 종합적으로 하게 해라. 공군의 미사일 사령부를 만들어 가지고 현무도 때리고 공군기도 때리고 북한이 쏘는 미사일은 잡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얘기는 미국도 ICBM 부대는 공군이 운영합니다. 공군 우주군 사령부에서 비행단을 둬서 비행단이 바로 미사일 부대입니다.
그리고 공중을 통해서 적진에 투하하는 부대도 이 신속사단은 공군에 두라 이거예요. 해군의 해병대처럼 공군에 뭐 이렇게 두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부대를 지원해주는 군수지원부대도 공군에 창설하게 해라. 제 주문입니다. 이라크 전 때 보게 되면요. 어떻게 미군이 했는가 하면 정면에서는 미 3사단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급부대가 따라 붙었죠. 그다음에 옆으로 훅구를 들어가는 거는 미 해병대 1사단이 좁은 해안으로 그 이라크 조그만 글로 쳐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101 공중 강습사단을 저기 쿠르드족 지역에 떨어뜨려 갖고 쭉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삼면으로 들어갔죠. 어퍼커트도 치고 훅구도 치고 스트레이트 치고 그러니까 깽하고 무너지는 건데 우리도 이런 식으로 합동작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을 구성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신속사단을 공군으로 두라. 공군이 책임지고 공격작전을 다 하게 하라는 게 저희 주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후쿠를 치는 거는 해병대 1사단이 주력인데 우리 전선 없는 부대니까 그 부대를 북한 해안에 상륙시켜야죠. 그래야 전방에 있는 인민군들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 해병대 부대가 1만 명이 넘는데 그 사단을 태울 수 있는 대형 상륙함, 그게 뭡니까? 독도함, 2번함, 마라도함, 그 다음에 고준봉급 LST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쫙 특정 해안에 집어넣어 버려야죠. 그때 이 상륙 함정들이 갈 때 어마하도록 해군 전단이 붙어야죠. 그걸 누가 하느냐? 그걸 기동전단이 합니다. 앞으로 기동전단이 커지면 기동함대가 되겠죠. 그 기동함대의 핵심 세력이 누구냐? 항모가 되는 겁니다. 함정도 씌워주지만 그러면 인민군에서는 전투기가 날라올 거예요. 그 전투기를 붙어주는 게 우리 항모에 있을 때는 함재기가 가서 F-35B가 붙어주는 겁니다. 그거 쫙 밀어버리고 함포로 밀어버리고 미사일로 밀어버리고 그 다음에 수송 함정들이 가서 보병을 풀어놓는 겁니다. 근데 그냥 풀어놓는 게 아니라 헬기를 타고 들어가서 적 해안에 인민군이 있으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뒤에 떨어졌고 뒤에서 밀고 앞에서 엘캡 타고 들어가는 우리 그 공기부양장 타고 들어가는 그런 부대하고 보병들하고 전차하고 그 다음에 수령양 장갑차들 그냥 쳐서 앞뒤로 밀어서 상륙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게 초수평성 상륙작전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속전속결로 북한을 점령하거든요. 참고로 미국 해병대는요, Marine Expeditionary Forces, MEF라고 합니다.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보급이잖아요. 그래서 미 해병대 원정군은요, 보병사단 하나, 그리고 스스로가 미군 항공모함에서 함재기가 도와주는데도 자기들이 별도로 항공단을 하나 갖고 있어요. 80대의 항공기, 수직이착 항공기. 그리고 근무지원부단 하나 붙여갖고 이게 패키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 항공부대들은요, 적진에 들어간다면 적지에서 미국 항공모함에서 뜨고 내리지 않아요. 적지에 들어가서 거기서 뜨고 내려서 계속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해병대 1사단은 해군의 통제를 받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신속사단은 공군의 통제를 받게 하고 이 두 부대를 신속기동부대로 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각각 엄호하는 건 해군과 공군이 해라.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항모부대가 필요한 건데 항모부대는 항모를 보호하는 부대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지금 기존의 기동전단이 하는 거죠. 지금 2개의 기동전대로 1개의 기동전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규모가 커져서 3개의 기동전단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1개의 전대는 기동군수전대인데 이 부대를 키워야 됩니다. 이 부대가 계속 먹을 걸 갖다 주고 싸울 걸 갖다 줘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39, 27, 27척의 잠수함 시스템으로 가니까 이 잠수함 전대를 갖고 항공모함을 보호하면서 함재기를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빠른 시간에 속전속결로 북한을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모는 필요한 겁니다. 지금의 기동전대를 3개의 기동전단으로 만들려면 각각의 사령함이 되는 3척의 경항모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전대를 키우니까 KDDX라 그래가지고 한국형 이지스함을 더 키워야 되는 거죠. 더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기동 군수전대는 너무 약하니까 이걸 전단으로 키워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7기동전단은 해군의 제7기동함대가 되는 겁니다. 해군의 제7기동함대, 육군의 제7기동군단, 그 다음에 공군의 공중정찰기동사령부가 북한을 조기에 점령하는 부대가 되는 거고 그걸 통합지휘하는 합동작전을 누가 하느냐? 합참이 하는 겁니다. 만약 이러한 부대가 미국과 같이 한다면 그러면 좀 더 복잡한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지는 거죠.
한반도에서 연합작전이 벌어진다면 한미연합사가 주도하는데 한미연합사를 자꾸 이 정권이 없애려고 하는데 참 이상합니다. 벌어지게 되면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오산에 가게 되면 미 7공군이 있어요. 그리고 유사시가 되면 미 7함대에 있는 항공모함이 와서 항공모함에서 함재기가 뜰 겁니다. 그럼 미 해군도 자기네 함재기를 지휘하고 미 공군도 여기 있는 공군기를 지휘할 수 있으면 간섭이 생기죠. 따라서 한반도 전구 티어터에 들어오는 모든 미국 항공기는 미 7 공군이 종합 통제합니다. 오산에서 합니다. 네. 그때 미군이 하게 되면 한미연합으로 하게 되니까 한국 모든 공군기도 미 공군이 통제합니다. 7공군이. 한미연합 공군 구성군 사령부가 만들어져서 7공군 사령관이 사령관, 한국 공군 작전사령관이 부사령관 돼갖고 한미연합 공군이 됩니다. 여기에 미 해군 함재기가 붙습니다. 그러면 한국 해군의 함재기 붙는다면 이거 역시 통합지휘하는 거죠. 아까는 함재기 작전을 벌어진다고 할 때는 우리 군만 한다면 이 작전은 사실은 공군 작전사령부가 통제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을 설명 빠뜨렸네요. 저쪽 북한 어디 해관 가서 우리 함재기가 뿌려서 작전한다고 할 때는 우리 공군기도 이쪽에서 떠야 되니까 통합적인 작전은 공군 작전사가 통제하는 거예요. 플랫폼은 해군이 제공하죠. 그 정도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다가 우리 이신속 사단을 뿌리는 것도 공군이 하니까 공군이 합니다. 근데 일단 우리 해병대가 상륙을 했다. 또 신속 기동사단이 공중강습을 했다. 지상작전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만의 작전인 경우에는 육군의 지상작전사령부가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7일 기동군단이 밀고 북쪽에서는 이 신속사단이 내려오고 어느 해안에서는 해병대가 들어가는데 통합적인 지상작전은 지상작전사령부가 통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군과 공군은 엄호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종합적으로 합참이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거죠. 이런 개념을 이렇게 해서 북한을 빠른 시간 내에 접수해서 통일로 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면은 한국 해군은 그 중에 하나의 부족한 요소인 항공모함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속 사단을 공군으로 보내라.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군수 지원 부대를 붙여라.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북한이 점령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국정원하고 정보사 또 합참의 연합 민사심리전 부대는 들어가서 빨리 선무 공작을 해서 북한 주민들이 남한과 하나가 되겠다라는 그런 공작을 해서 통일로 가는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큰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중에 하나가 경항모, 앞으로의 제대로 된 항모가라는 거죠. 따라서 이건 갖춰야 되는 겁니다. 주변국 의식하는 건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육군이 신속사단 잘 만들었어요. 또 수송전력, 스텔스기, 공군이 잘 도입합니다. 마찬가지로 해군도 항공모함 도입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 능력을 갖춰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미국과 연합해서 중국을 봉쇄하는 작전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건 그 다음 문제랍니다. 이게 주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이런 항공모함이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핵심부는 북경인데 북경은 가려면 서해로 가야 되거든요. 서해 앞바다를 우리가 항공모함이 있어 차단을 한다면 중국은 숨이 막힙니다. 결국 중국을 엎어치고 매치고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해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항공모함은 반드시 필요하죠. 잠수함과 더불어. 지금 해군은 20대의 함재기를 태우는 항모 생각하지만 이걸 키워가란 겁니다. 40대 정도로 키워가란 겁니다. 일본 함에 한 30대 싣는 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ADD 국방과학연구소는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대한미사일 그 만들고 또 적이 만드는 그런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사일 방어체제, 해상 미사일 방어체제를 개발하라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방어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그 북한 핵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계속 북한을 상대로 군비 경쟁을 하다 보면 저쪽에서 못 따라와서 무너지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중국하고 일본에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중국과 일본을 의식해서 따라가면 우리는 못합니다. 이게 조만간 이제 합참이 항공모함 소요를 넣었으니까 그리고 원래 우리 도상 안창호함 장보고 3죠. 여기에서 SLBM을 해상에서 쏩니다. 지금까지 지상 발사만 했고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그 무기들을 싣고 작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공모함 갖추면은 뭐라 그럴까 핵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력은 갖춰가는 거죠. 이러한 걸 토대로 어떤 통일에 대비하고 주변국 위협에 대비하는 겁니다. 지금 대미자주를 주장하는 게 문재인 정권인데 문재인 정권은 대미자주를 중국, 일본을 의식하고 뭐 미국에 말 안 듣는 이런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오히려 해군이나 공군이 큰 걸 도와주고 있어요. 이럴 때 해군은
더 적극적으로 가서 더 큰 배를 가지시고 성능 좋은 배를 가져라. 이게 기회입니다. 이게 기회. 해군으로서는 기회고, 또 이렇게 해야만 또 우리가 통일할 수 있는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해군, 어떠한 여론이 있더라도 경항모를 밀어붙여라. 더 세게 여론전을 해라. 그리고 어퍼컷을 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공군은 공중강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나가라. 저희 주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